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심판했던 그 쓸어버린 사건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전기 배웠죠? 네. 전기의 특징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화석, 그다음에 지층, 그다음에 석탄, 이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후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잠깐 전기 때 안 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걸 다루고 후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언제가 좋았다? 네, 처음이 좋은 겁니다. 저는 이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분 좋은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자, 기도하는데 만약 기도 받는 분이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좋은데 만약 전능하지 않다면 기도 하나만 하죠. 뭐하러 기도해? 전능하지 않은데. 근데 만약 그분이 전능한 분인데 안 좋은 분이라면 정말 이것처럼 끔찍한 거 없죠.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기도를 받는 분은 전능하신데 어떤 거예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그분이 좋게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좋게만 바꿔요.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여기 나온 것처럼 창조, 타락, 홍수, 혼돈, 예수님이 오시고 돌아가시고 우리가 다시 처음 좋았던 것, 그곳에 갈 수 있는 이 얘기가 바로 뭐기 때문에,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창조가 탐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년에 한 30회 이상을 인도합니다. 근데 한 지난 여름에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사모님이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대요. 근데 항상 돈을 세잖아요. 근데 이제 위조 지폐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위조 지폐 많습니다. 그러면 막 시다가 위조 지폐 나오면 그냥 뺀대요. 워낙 진짜 지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지금 느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역사를 아니까 진화라고 하는 거짓 역사가 왜 나왔는지, 뭐가 잘못인지 아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이게 감격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를 안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역사를 자꾸 들어야 거짓 역사가 왜 틀렸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이 시대는 거짓 역사만 배우는 시대예요. 바로 진화 역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이 세미나를. 계속 우리 언제가 좋았다? 자, 노아 홍수, 이제 전기에 대한 얘기 좀 하나만 좀 다루겠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사람 화석입니다. 화석들이 쭉 있는데 사람 화석은 발견된 적이 없냐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사자, 개 이런 거 별로 못 들어보셨죠? 육지동물, 기린 뭐 이런 화석 별로 못 들어봤죠? 육지동물 화석들은 거의 없어요. 공룡? 여러분, 공룡은 거의 발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 화석 발견되면 뉴스에 나오죠. 왜? 거의 안 발견되니까. 하여간 육지동물 화석은 잘 안 발견돼요. 여러분, 하나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물에 빠졌다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죠. 어디에 매몰돼야지? 흙에 매몰돼야 되는 겁니다. 물에 빠졌다고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모든 깊은 샘이 터졌으면 이제 산도 먹고 다 붙어진 거겠죠? 그 위에 물이 덮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물에 덮은 깊이를 오늘날 바닷물로 환산하면, 즉 지구가 평평했다 생각하면 그 위에 물이 코팅하는데 약 2.6kg로 코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사람이나 육식동물들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물에 뜹니다. 근데 위에 뜨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탕류는 어디서 흐르는 거예요? 밑에서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든 육지동물들은 화석이 될 만한 잠재력이 아주 낮은 겁니다. 2.6kg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건 여러분 전체 화석의 빈도수를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전체 화석의 가운데 95%가 조개와 같은 해양 무축성물 화석들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사는 것들. 5% 남았죠? 5%의 95%는 바다 식물이에요. 거의 안 남았죠? 안 남은 거의 대부분은 물고기 화석이에요. 한 개 이상이라도 육지 척추동물로 발견된 건 여러분 0.0025%밖에 안 돼요. 99.99%는 살아있을 때 어디 있다? 물속에. 근데 화석은 살아있을 때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화론자들 정말 고민인 거 아세요? 만약에 쌓이고 쌓였다면
이렇게 빈도수가 차이 날 수가 없어요. 바로 전지구적인 홍수심판, 물에다 떠 있었던 이 사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림처럼 어떤 거예요? 사람이고 뭐 육동물이건 다 위에 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탕류는 밑에서 흐르잖아요. 예, 그러므로 화석이 만들어질 만한 잠재력이 어떠냐면 아주 낮은 거예요. 예, 우리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석탄 얘기했죠. 석탄은 나무 껍질이라고 그랬죠. 나무 껍질은 무진장 발견되는 거예요, 석탄. 근데 정작 나무 화석, 우리 소위 규화목이라고 하는 건데 나무 화석은 석탄 나무 껍질에 비해서 너무 조금 발견돼요. 이게 진화론자들 아직도 고민이에요, 지질학자들. 아니 나무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왜 나무 껍질만 이렇게 많은 거야?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 쉬운 거죠.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무들은? 위로 뜬 겁니다. 과거 역사 증인한테 물어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이 역사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매번 제가 한다 그랬어요. 너무 큰 영향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나 이 엉터리 같은지, 그냥 이거 그냥 엉터리죠. 엄밀히 말해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99.99%는 다 여기서 발견되는 겁니다. 밑에. 자, 이 위에부터 육지동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정말 드물게 발견되는 육지동물 뼈를 가지고 책에다가 모아온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네모칸에 있는 해양 화석들은 순서적으로 발견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엉성한지 아시겠죠? 지구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증거는 없어요. 이 그림이 진화론이에요. 진화를 믿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인들이 관찰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진화론의 작품이죠. 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노아홍수 후기 얘기하겠는데, 자, 물이 점점 불어올라가는 거 노아홍수 전기라 그런다 그랬죠. 자, 물이 빠지고 마르는 거는 후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노아홍수를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이제 기품의 샘이 터지는 장면입니다. 토양에 거 아시죠? 다 부서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물이 점점 불어올랐겠죠. 자, 그리고 지층이 만들어지고 화석이 매몰되고 나무 껍질 석탄이 만들어졌겠죠. 그 위에 물이 이제 올랐는데 그 물의 깊이가 얼마다? 2.2km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노아홍수 전기의 맨 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지구 전체가 물로 덮였는데 물이 물러갈 데가 없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이 점점 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감할 데가 없죠? 근데 감했다 그랬어요. 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느 한쪽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은 높아진 겁니다. 자, 지금이 어디가 낮아졌을까요? 지금 바다겠죠, 뭐. 자, 이때 이 물들이 바다 쪽으로 쓸려 내려갈 때 에너지도 대단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이 2.2km의 물인데, 예, 그 대단했겠죠. 뭐 역시 격변이니까. 예, 그리고 지금의 산과 강을 남겨뒀다. 이걸 머릿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손으로 한번 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생겼나요? 산이 사실? 산을 한 봉우리만 멋있게 그리면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산들은 예외가 없어요. 우리 지질학자들이 산에 대한 게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산들의 모양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산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꼭대기로 갈수록 가파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서 어때요? 완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궁금했어요. 왜 산은 다 저런 모양을 가질까? 특별히 골짜기. 자, 근데 이런 그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 수학적 표현으로 뭐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수함수.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 나오는 겁니다. 수학적 표현, 지수함수입니다. 뭐 이렇게 돌리면 폼을 썼냐? 똑같아, 지수함수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옆으로 돌린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과학이나 공학을 하는 분이 있으면 지수함수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공식 가운데 지수함수가 아닌 경우는 없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볼링공을 굴린다. 그럼 처음에 빨리 굴러가겠죠. 근데 점점 속도가 어떻게 돼요? 느려져요. 왜? 갔더니 마찰 있잖아요. 공기와 바닥의 마찰 때문에 줄어들었죠. 근데 계속 관성에서 움직이는데 계속 마찰이 누적되잖아요. 그럼 지수함수 패턴으로 계속 누적되니까 속도가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풍선을 후 부르면 주둥이를 탁 열면 어떻게 되죠? 막 빨리 빠져나가죠. 빨리 빠져나가는데 점점 느려지죠. 왜?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적어지니까. 자, 지수함수라는 얘기 뭐냐면 어떠한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에 대한 결과는 지수함수 패턴을 남겨놓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산들은 모두 지수함수 모양이에요.
이 얘기는 오랜 세월 동안 깎여가지고 이 모양이 안 돼요. 이 산을 만들 만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 위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쌓이면 거기 뭐 밑에 쌓여있겠죠.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있는 핵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형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 지표의 변화와 암상은 돌의 모습을 암상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서 지형은 산과 강, 처음 언젠가 형성된 이래로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러분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강산 안 변합니다. 자기 눈높이가 변하지 안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우린 이런 산이 만들어진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산의 규모를 봐서 분명히 이건 전지구적인 사건 아니면 안 돼요. 자, 우리 강폭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강폭이 있죠? 강폭이 있는데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서 강폭이 너무 넓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늘날 강물로는 이 강폭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골짜기와 강폭은 현재 강물이 흐르는 폭에 비해서 너무 넓어요. 계산을 하자면 원래 강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언젠가 물이 20배 내지 60배가 흘렀어야 돼. 여러분 한강 낙동강 20배, 60배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흘러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은 더 이상 강폭은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홍 수기 때 물 빠지는 과정 그려지세요? 그 어마어마한 물 빠지면서 아직 지층이 단단해지기 전에 빠져나간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 바뀌는 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세인트 헬렌산 어제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화산재가 쌓인 다음에 이 머드플로우라고 하는 이류가 그 다음에 실려 내려가면서 침식시키면서 뭘 만들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단번에 30m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우린 다 이런 생각했죠. 강물이 흐르고 흘러가지고 강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강폭이 먼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물이 흐르더라고요. 사고의 전환이에요. 강물이 강폭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강폭을 만들 만한 사건 이후에 거기 따라 강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30m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계곡과 협곡에 비하면. 맞습니까? 그랜드 캐년 깊이가 1.8km.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윤영기, 장영기, 노년기. 여러분 제가 대학 들어가면서 이거 옳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등학교 책에 있어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더라도 윤영기, 그랜드 캐년 저렇게 생겼습니다. 밑에 이제 장영기 이런 지형도 있어요. 윤영기. 그 다음에 노년기, 평지 같은 데 있죠. 예. 네. 근데 여러분 위에 게 점점 변화가 이렇게 된 걸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아, 이 동네 이렇고 이 동네 이렇고 이 동네 이런 걸 책에다가 또 모아왔죠. 똑같아요. 아까 지질세표랑. 그죠? 본인이 생각할 때 옛날 거 위에 그보다 좀 더 된 거 밑에 거. 여러분 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윤영기, 장영기, 노년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여러분 강원도별로서 전라도 된 거 아니에요. 이 모두가 언젠가 형성된 이래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침식윤회라 그러는데 자, 이 지형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침식윤회로서 예전 지형이 어떻게 지금 지형으로 변화시켰는지 어떤 이론적 가능성도 없다 그랬어요. 제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는 학교 때 배웠던 이 생각하고 있어요. 윤영기 지형, 장영기 지형. 예. 이 교과서 무서워요. 모든 과학자도 중고등학교 때 과정 다 있습니다. 그 영향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형학자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바다가 낮아지고 육지가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이 대륙이 하나였는데 그게 판기아라고 점점 이게 벌어져가지고 지금이 5대양 6대주가 됐다. 지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뭐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다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네,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죠? 대륙 이동설 들어보셨죠? 또는 최근에 이제 판구조론으로 배웁니다. 학생들은. 네. 자, 이거는 거의 다 받아들여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가 붙어 있었는데 해안선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딱 맞아요. 기가 막히게. 우연도 그렇죠. 어떻게 맞아 이게. 지층도 서로 맞아요. 그러니까 화석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거를 반대하진 않아요. 자, 근데 이 대서양이 지금 만들어진 과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벌어지는 쪽은 낮아지고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벌어지는 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땅 속에 있는 용암이 나와가지고 메꾸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은 바다는 전부 다 현무암 용암이에요. 되셨죠? 예. 네. 자, 근데 오늘날도 그러면 이게 벌어지냐? 벌어져요. 매년 2cm 내지 16cm 정도 벌어져요. 매년. 우리가 그냥 5cm라고 해보겠습니다. 5cm씩 계속 벌어져요. 자, 그걸 오늘날과 과거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동일했다. 다시 한번 동일했다. 동일했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면 지금 바다가 만들어지는데 몇 천만 년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는 다 동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이것이 오늘날과 동일한 벌어지는 속도로 계속 과거에도 그랬느냐? 아니면 언젠가 이것이 아주 빨리 벌어진 다음에 지금 거의 벌어지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근데 오늘날 지질학 논문을 보면 언젠가 아주 빨리 벌어졌다는 거 동의하는 것도 계속 나와요. 실제로 증거는 거기에 맞아요. 여기 우리 골든이라는 사람이 네이처지에 탑 저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판들이 과거에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였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건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증거는 언젠가 빨리 벌어져야 맞아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오늘날과 과거가 어땠다? 어땠다고요? 동일했다. 이걸 동일 과정설이라고 그러는데 동일 과정설의 신조 때문, 믿음 때문이지 실제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언젠가 훨씬 빠른 속도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동일 과정설 원리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여기 막 칼라가 지금 막 지고 변합니다. 이분이 이제 닥터 존 바움가드너라고 이 판구조론 컴퓨터 시뮬레이션 1인자입니다. 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네이처하고 사이언스 똑같은 데서 논문이 채택된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기가요. 네, 어디서 채택됐는데 그때 결론이 뭐냐면 바다, 대양저가 점점 가속도를 받아가지고 초당 수미터, 1년이 아니에요. 초당 수미터라는 가공할 속도로 매우 신속하게 이동되는 모델로 논문에 채택된 겁니다. 이분의 모델로는 지금 바다는 아무리 길어도 수개월 만에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 우리 존 바움가드는 제가 이제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에 있었거든요.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 창조과학 연구소 우리 교수님입니다. 아주 뭐 대가죠. 우리 판구조론 지구물리학에. 네. 자, 그러니까 다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어지는 쪽은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지고 넓어진다 그랬죠. 용암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그림이 뭐냐 하면 노하우 전기겠죠. 서로 붙어 있던 때. 자, 그러면서 벌어졌겠죠. 벌어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넓어졌겠죠. 위에 덮었던 물들이 어디로 몰렸겠어요? 낮아지고 넓어진 곳으로 몰렸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바다. 그걸 그리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인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구라는 것은 구죠, 구. 자, 그러면 절 보면 자, 이쪽이 벌어지고 이쪽이 벌어지면 가운데는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좁아지고 높아지겠죠. 이 좁아지고 높아지는 곳은 뭐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산맥이 만들어졌겠죠. 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시아 대륙하고 인도 대륙은 서로 부딪히는 경계예요. 예, 부딪혀가 솟아오른 게 바로 뭐죠? 예, 솟아오른 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 티벳 고원인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아시아파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인도는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부딪혔죠? 솟아올라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이고 티벳 고원인 겁니다. 예. 자, 우리 태평양판하고 그다음 남아메리카가 부딪힌 거예요. 그 솟아오른 게 바로 뭐예요? 안데스 산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솟아오른 곳에 가면 지층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다 휘어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습곡이라 그럽니다. 습곡. 학생들 배우죠? 예. 이거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다 휘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퇴적암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화석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퇴적암입니다. 그 지층을 가지고 단단해진 퇴적 지층을 가지고 압력 실험을 하면 아무리 천천히 해도 빠르게 해도 휘지 않아요. 다 어떻게 될까요? 부서져 버려요.
예. 여러분 실제로 지층은 우리가 이제 관찰된 걸 보면 단지 몇 개월 만에 다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기다려도 단단해지지 않은 건 이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단단해지는 거예요. 예. 그때 거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지층을 보더라도 어때요? 완전히 평양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인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단단한 정도가 어땠다?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안 단단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쌓인 게 수십억 년이라고 이 얘기는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같은 시간에 퇴적됐고 아직 단단해지기 전에 압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물리적 실험을 하더라도 관찰된 습곡은 그 지층이 아직 굳기 이전의 상태에서만 형성 가능한. 이건 여러분 실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쓴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것은 우리 촬영놀이 해보셨잖아요. 단단해지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볼까요? 자 이제 부딪히는데, 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솟아올랐겠죠? 솟아올라서 위에 있던 물들은 밑으로 내려왔겠죠? 산들을 만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 올라가면 그 안에 물고기 와서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000m 위에.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조개 와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데스 산맥 꼭대기에 상어이빨이 왜 있겠어요? 조개 화석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바다하고 너무 멀어요. 지층이 휘는 거 이해할 수 없어요. 네. 바로 뭐냐면 이런 건 안데스 산맥에 있던 상어이빨 이제 조개 화석입니다. 즉 노아 홍수 전기 때 지층 매몰됐겠죠. 화석 매몰됐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직 단단하기 전에 압력 받았겠죠. 휘었겠죠. 솟아올랐겠죠. 자, 위에 있던 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낮은 곳으로 내려왔겠죠. 그러면서 지금 지수함수의 산 만들었겠죠. 여러분 네 척척척 대답하시는데 대답하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질학자들한테 정말 고민이에요. 다시 거꾸로 돌려볼까요? 이 어마어마한 지층, 화석 설명하기 어려워요. 시간으로는 안 돼요. 그죠? 지층 휜 거 설명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단단해져 버리니까. 지수함수의 산 설명이 안 돼요. 단 한 번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어때요? 너무 쉬운 겁니다. 노아 홍수 전기와 후기.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얻었던 걸 다 종합하면 언젠가는 전지구적으로 퇴적작용만 있었고 바로 노아 홍수 전기죠. 언젠가는 한동안 뭐예요? 침식자국, 왜 산의 침식자국 때 만들어지니까 침식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틀 안에서 설명을 하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놀라워요. 네. 여러분 이제 볼까요? 이 책이 뭐냐면 The Origin of Mountains라고 하는 좀 어려운 책입니다. 대학원생들이 이제 읽는 책인데 산맥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2000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의 모든 산들은 언젠가 전지구적으로 퇴적작용이 끝난 다음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디가 침식이 되면 어디 퇴적되면 침식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한동안 뭐가 있어 또 퇴적작용만 있었고 전지구적으로 한동안은 이 어마어마한 산들을 만들 만한 침식작용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동안은 뭐만 있었고 노아홍수 전기 퇴적작용 그에 노아홍수 후기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겐 너무 쉬워요. 깨달아 할 수 있을까요? 거기 떠물을 만난 겁니다. 네, 우리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육지 대륙하고 대륙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대양하고 대륙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대양지각이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마 대양지각도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들어갈 때 2cm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2cm, 5cm. 그러니까 여기 경계에 있는 나라들은 뭐가 많을까요? 지진이 많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죠? 일본, 칠레. 다 뭐냐면 지판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마찰 있죠. 마찰이 바로 뭐냐면 그게 지진인 겁니다. 바로 여기죠, 일본. 자, 여기 보면 태평양하고 아시아판하고 부딪히는데 일본이 딱 있어요. 자, 여기 약간 어두운 컬러가 보이죠?
이 어두운 컬러가 바로 이제 해양지각에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멀어요. 멀어가 이 진동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진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일본은 매일 있는 겁니다. 매일 들어가니까. 그러다가 한번 좀 빨리 들어가면 그 큰 지진 나는 거죠. 아니면 들어가다가 계속 에너지가 누적되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 때, 이때 이제 큰 지진이 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단면도로 그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해양지각이 혓바닥처럼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해양지각이 들어가는데 해양지각 밑에는 멘틀이라고 하는 뜨거운 1000도 이상 되는 뜨거운 물질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들어가는 속도가 2cm씩 5cm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뜨거우니까 들어가는 족저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녹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탄성바 탐사, 연료량하여 지질학자들이 어떤 걸 동원해서 해도 혓바닥처럼 길게 남아 있어요. 자, 길게 남아 있다는 얘기 뭐냐면 들어가는 속도도 빨랐지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천만 년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몇 천만 년이 얼마나 긴 건지 아세요? 여러분 100년도 못 사셨잖아요. 100년도 긴 겁니다. 이 진화론이 여러분 100년 우습게 여기 해버렸어요. 1000년도 우스워요. 1000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10,000년이 얼마나 긴데. 여러분 만약에 몇 천만 년 걸렸으면 다 녹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홍수면 지금부터 약 4,500년 경인데 성경 그대로 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짧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해양지각이 오랜 세월 동안 밑으로 들어갔다면 아시겠죠? 천천히. 녹거나 지구 내부와 비슷한 온도를 보여줘야 되겠죠? 녹든지 다. 아니 온도라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멘틀하고. 온도를 보여줘야지만 해양지각 멘틀보다 어떻다? 훨씬 낮은 온도와 녹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이 사람이 여기 퀘션을 달았어요. 우리는 천천히 들어갔다고 하는 신조를 갖고 있어요. 벗어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아홍수 후기 생각하면 어때요? 너무 쉬운 거죠. 빨리도 들어갔고 얼마 되지 않았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가 계속 용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노아홍수 후기 때는 바닷물의 온도가 어땠을까요? 펄펄 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닷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2.6km. 그래서 우리가 대개 한 30도 정도, 아무리 높아도 40도 정도로 봐요. 근데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바다 수온이 한 5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엘니뇨 있죠. 자, 제가 샌디에고라는 곳에 산 적이 있는데 그때 캘리포니아 엘니뇨가 있었습니다. 첫 해. 그때 그냥 바닷물이 따뜻해져가지고 비를 퍼부었거든요. 그때 평균 온도가 0.7도 높았어요. 그런데도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비를 퍼붓잖아요. 자, 그러면 30도가 됐으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한 증발이 일어났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네 물이 강하여. 성경에서 노아홍수 후기 때 물 빠져나가는 과정을 두 가지가 써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부터 물이 물로 갔다 하나. 두 번째 바람으로 감했다. 이 두 가지가 기록됐다는 얘기는 정말 재밌는 얘기인 겁니다. 그거 알고 보면 맞아 떨어지잖아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노아홍수 지질학적인 토픽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와 심판 때의 땅이 만나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노아홍수 과정을 그림으로 또 복습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홍수 시작하는 거 아시겠죠? 네. 자, 노아홍수 전기됐죠? 네. 우리 지층, 화석, 석탄 매몰되는 거. 이거 노아홍수 후기 때 물 빠져나가는 거 그려지죠? 네. 자, 이때 에너지 대단했겠죠? 네. 그럼 지금 우리가 물 다 빠져나가는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산과 골짜기. 네. 맞습니까? 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여기 지층이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위에 만들어진 지층이 이거 보이죠? 땅. 이 땅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홍수 때 만들어진 땅이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이 땅은 홍수 이전 땅이죠. 맞습니까? 영어로 우리 플러드 앤 프리플러드라 그러는데, 자, 근데 위에 있는 홍수 때 만들어진 거하고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하고 뭔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위하고 아래. 그렇죠. 지금 지층, 중앙형 얘기입니다. 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화석. 우리 배운 거 다죠, 뭐. 네, 근데 지층은 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전 지구가 언급되는 것은 과거의 성경에 딱 2번밖에 없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2번째가 지구가 창조될 때예요. 그렇겠죠? 자, 근데 지구가 창조될 때 모습을 보면 지질학적인 과정은 2번이 등장해요. 네, 3번은 생물학적 과정이고 1번은 천문학적 과정이 나와요. 자, 근데 지질학적 과정은 2번 나오는데 첫째 날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땅은 the earth, 땅은 2절에 나와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영어로 하면 formless and void. 그러니까 혼돈보다는 뭐냐면 형태가 안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아시겠죠? 자, 이때 지질학적인 모양이 보이겠죠? 자, 근데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운행했다? 수면에 운행했다 그랬죠? 자, 근데 둘째 날 이 수면이 둘로 나누죠? 예, 그래서 궁창 아래물과 궁창 위에물로 나누는데, 자, 이 궁창 아래물이 셋째 날 어떻게 되냐? 한 곳으로 모여요.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예, 이 모인 걸 뭐라고 칭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라 칭한 겁니다. 이때 궁창 아래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데, 이때도 여러분 지층은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 뭐가 없을까요? 화석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야 식물을 만들고, 5째 날 물고기가 새 창조하고, 6째 날 동물들하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육지동물들. 자, 그 다음에 홍수가 난 거죠. 이들이 다 번창한 다음에 홍수가 났으니까 노아 홍수 지층에는 지층도 있지만 뭐도 있을까요? 화석도 있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지층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자, 밑에부터 할까요? 쉽게. 첫째 날 땅, 아직 형체가 갖춰진 복잡한 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지층만 있는, 그죠? 지층이 있는데 뭐가 없다? 화석은 없는 셋째 날 땅. 그죠? 그 다음에 쌓인 것들은 뭘까요? 지층도 있고 화석도 있는 게 바로 홍수 심판 땅 아니에요? 맞아요? 그 이 경계는 아주 뚜렷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층만 있고 지층만 있는 곳과 이 첫째 날 이 2개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홍수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창조 때 땅.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지구를 뚫을 때, 지층을 구분할 때 제일 쉬운 구분이 이 구분입니다. 예외 없이 등장해요. 자, 이 3개 지층을 지구상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깊숙이 파였고 1.8km, 그리고 거기 또 사막이어가지고 나무가 없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여러분, 맨 밑에 첫째 날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보이세요? 그게 콜로라도 강입니다. 거기 제일 바닥이겠죠. 거기 보면 약간 어두운 컬러가 있는데 첫째 날 써 있는데 거기는 정말 복잡해요. 화석 없어요. 자, 근데 하얀 선 있죠. 거기서부터 갑자기 지층이 발견돼요. 근데 지층은 있는데 뭐가 없다. 네. 화석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깊은 샘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낑겨 들어가는 아주 특별한 경우 말고,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화석이 정말 위에 있던 화석보다 더 하등한 동물이냐?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어쨌든 지층은 있는데 화석이 없는 곳이죠. 근데 노란색 보이죠? 네. 그 위로는요, 거기서 화석이 너무나 많이 발견돼가지고 화석 폭발이라고 하는 지층입니다. 거기서 위에까지 화석이 다 발견됩니다.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층. 여러분, 이거 일반 지질학자들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안다고 너무 쉽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도 이름을 적겠죠? 밑에 복잡한 땅을 시생대. 지층은 이제 화석 없는 걸 원생대. 이게 그거라니까. 이제 알았죠? 배운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지층도 있고 화석 있는 걸 현생대라고 그러고, 화석을 진화론적으로 책에다 모아가지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고생대 지층, 맨 마지막 지층, 밑에 지층을 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 밑에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걸 묶어서 선 캠브리아기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이름 잘 졌죠? 너무 쉬우니까, 너무 구분이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름은 잘 졌는데 원인을 몰라요. 파충류, 양서류, 조류 이름 짓는다고 원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름 졌다고 과학자들이 그 원인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창조과학자들은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충. 구분도 했는데 어떤 거죠? 원인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저는 원래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했습니다. 대학교, 대학원 다. 제가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려고, 더 공부하려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 가자마자 창조과학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진화론적 지질학 재밌어요. 그런데 막연한 게 멋있게 느껴져요. 재밌지만 어려워요. 또 어렵지만 재밌어요. 근데 막연한 게 멋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창조과를 만났습니다. 그랜드 캐니언가 보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막연하지 않아요. 너무 뚜렷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창조 세미나 지금 들으셨는데 이해가 다 되세요? 대단한 분신 오셨네요, 이번에. 만만한 게 아닌데. 근데 왜 이렇게 쉬운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 만약 성경 얘기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류대로 하나님의 형상, 노아 홍수, 첫째 날 홍수, 뭘 어떻게 알아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질학 논문은 모른다밖에 없어요. 여기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선 캠브리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것과 화석이 발견된 캄브리아 경계 화석 기록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부분이다. 안 풀려요. 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계속 말씀했죠. 진화론자 대부였다고 스테판 제이 굴드입니다.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다윈에게 캄브리아 폭발, 이 캄브리아 폭발이 뭐냐면 화석이 발견되는데 고생대 맨 밑에 캄브리아에 이때 화석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파슬 익스플로전, 캄브리아의 화석 폭발이라 그런 거예요. 이거보다 골칫거리 없었다. 거의 완벽하게 디자인된 생물들이 여러분 그 지층 하나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거 아세요? 진화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가게다라 알았거든 말할지라. 진짜 하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기초를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니? 깨달아 알았니? 알았으면 말해봐라. 그랜드 캐니언 2명의 지질학자가 섰습니다. 한 사람은 깨달아 하려고 그래요. 너무 쉬운 거예요. 시생대, 원생대, 현생대. 구분이 쉽다 이겁니다. 원인은 몰라. 우리 창조과학자들 그 증인을 만난 겁니다. 첫째 날, 셋째 날 홍수충. 너무 쉬워요. 원인도 알아요. 홍수의 증거들. 여러분, 우리 누굴 만난 거죠? 증인을 만난 겁니다. 자, 우리 그랜드 캐니언 창조과학 탐사 프로그램이 있으면 지질학자들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벌써 300회가 지났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질학자들, 현대 지질학은 다 진화론적 지질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적어도 본인이 내가 지질학을 전공자라고 하는 사람 치고는 안 변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고요? 그쪽이나 우리나 데이터는 똑같은 거예요. 지층, 화석, 석탄? 산의 지수함수의 산? 데이터는 똑같아요. 자, 근데 이들은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데 우리가 진짜 유리한 건 뭐죠? 우리 누굴 만났다? 증인을 만난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변화될 때 지질학 얘기할 때 변하지 않아요. 뭐 얘기할 때 변하는지 아세요? 성경 얘기할 때 변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똑같아요. 지질학자들이 왔을 때 어디서 변하냐? 끝까지 잡고 있다가도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거 봤을 때 그때 여러분 변하는 겁니다. 저도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러 미국 갔다가 제가 변화된 거는 지질학이 아니었어요. 성경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진짜 역사를 아니까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것 똑같이 진화론 거짓 역사는 너무 쉽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감격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지난 8월 말에 한국에서 유스들 그러니까 영어권 2세들이 이제 저희 창조과 탐사에 왔습니다. 근데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틀을 잤어요. 바로 앞에서 캠핑을 했는데 그랜드 캐니언이 1.8km라는 건 여러분 어마어마한 깊이입니다.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12시간 걸립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거길 내려가기로 해서 저는 이게 어려운 게 알죠. 내려갔다 와봤으니까. 근데 협곡이란 거는 산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산은 올라갈 때 낑낑거리고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굴러서라도 내려올 수 있지만 협곡은 어때요? 내려갈 때 랄랄로 내려가도 굴를 수가 없잖아요. 걸어 올라와야지. 예. 근데 여기 중간까지만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10명이 안 된대. 바닥은 못 가더라도 창조 뗐다가 만지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그 전날 들었던 강의에 대한 분명한 반응이었어요. 하도 조르니까 가자. 그러니까 저도 가야지. 왜? 그 땅 아는 사람 저밖에 더 있어요.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올 때가 9시간 걸렸는데 이 학생들이 여기 지금 이 그림이에요. 밑에 창조된 땅. 여기 지층이 확실히 보이죠? 여기 이게 심판된 땅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을 만난 겁니다. 예. 산을 보는 거예요. 증인 없이 알 수 있을까요? 증인 통해서 보니까 너무 쉽죠. 지수함수. 지구가 땅덩어리가 하나였다가 벌어진 거 너무 쉽죠. 그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8명이 구원받았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이분들이 이 그림이 뭐냐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한 겁니다. 웃는 사람 하나도 없죠. 웃음 나왔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숨어 핥히고 한 흔적들. 하나님 심판을 받습니다. 웃음이 나왔겠어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노아 때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똑같다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올 때. 홍수가 나서 저희가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내가 다시 올 때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다 죽었는데 노아만 살았죠. 노아 가족만. 우리도 살아야겠죠, 그때. 노아는 왜 살았을까? 죄악이 가득 찼다 그랬는데 노아 가족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다가 반전되는데 반전 쓸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죠. 그게 그러나를 봐야 돼요. 뭐라 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기준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어떤 자만 들어가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라 그랬어요. 근데 믿음도 딱 하나예요. 그 믿음이 뭔지 아세요? 창조자며 창조자가 곧 나의 누구다? 구원자다. 노아는 여러분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창조자며 구원자 만족하는 분? 딱 한 분. 그 예수님이에요. 노아는 예수님 못 봐도 오기 전인데도 그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고 믿었어요. 바벨탑 흩어지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을 때 여러분 다 잊어버렸는데 진짜 창조자와 구원자가 오신 겁니다.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대신 죽을 정도로 너 귀하다. 내 형상이니까.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 잊어버린 이 땅에 성경책이 전파된 겁니다. 이 받는 곳마다 과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죠? 이걸 믿는 자마다 창조자가 나의 구원자네.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노아나 우리나 똑같아요. 구원받는 건 창조자며 구원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그럼 그분이 있어요? 은혜 안에 들어가셨어요? 너무 기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